언제부턴가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의 MBTI를 유추해보곤 하진 않나요? 저 사람은 소심한 거 보니 I겠네. 저 사람은 즉흥적인 거 보니까 J는 아니겠다. I는 내향인, E는 외향인, J는 계획형, P는 즉흥적, T는 T발시? 그런데 가끔 우리의 예상이 빗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많은 기행과 구설수로 전 세계에 있는 이목을 집중시키는 관종의 끝판왕, 확신의 E일 것 같은 일론 머스크는 반전의 I. 자기관리의 끝판왕으로 2000년대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정상의 자리를 유지해온 윤호님, 유재석 씨는 J가 아닌 무계획러의 대표 MBTI인 T입니다. 이걸 보면 MBTI는 잘못된 검사일까요? 아니면 그들은 뭔가 우리와 다른 걸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MBTI를 이겨내고 미래의 목표를 만드는 방법과 성공의 비밀이 담긴 책 퓨처 셀프 그리고 최고의 변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책 읽고 블라블라 리즈팍입니다. 최근 베스트셀러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책 퓨처 셀프를 아시나요? 퓨처 셀프는 책 이름 그대로 미래에 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아니 현재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뭔 미래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꼭 읽어보세요. 이 책은 간단히 말하자면 미래의 내 모습을 결정해서 목표로 삼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현재의 내가 집중해야 할 중요한 일에 집중하자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냥 부자가 되고 싶다가 아니라 20년 뒤 100억 부자가 되고 싶다. 그냥 잘 나가는 유튜버가 되고 싶다가 아니라 3년 안에 구독자 10만 유튜버가 되고 싶다. 이렇게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잡고 목표라는 지점에서부터 현재로 내려오다 보면 오늘의 내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가 나온다는 거죠. 20년 뒤 100억 부자가 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최소 1년에 5억씩은 모아야겠네요. 그쵸? 그럼 1년에 5억을 모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무래도 월급만으로는 좀 힘들겠죠? 그러면 월급 외에 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퇴근을 할 수 있는 많은 부업들도 있겠죠. 만약 부동산 투자로 100억 부자가 되겠다고 결정했다면 오늘의 가장 중요한 일은 부동산 투자 공부가 될 거예요. 하루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정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무조건 부동산 투자 공부하는 데 시간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미래를 위한 투자를 했을 때 현재의 나는 점차 미래의 나로 다가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불행할 때가 언제인지 아시나요? 바로 희망이 없을 때예요. 희망은 미래로부터 피어나죠. 우리가 미래의 나를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사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매일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왜 내 삶은 매일 똑같을까 생각합니다. 나에겐 밝은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기에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도 않고 의욕 없이 현실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현재는 의미를 잃는다. 희망이 없다면 동기부여는 불가능하다. 어떤 희망도 품을 수 없다면 무언가 행동할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 라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꿈꾸지 않으면서 동기부여 영상만 보고 있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책은 어떻게 현재의 내가 미래의 나에게 다가갈 수 있는지 희망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는 7단계의 방법을 알려줍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미래의 나? 현재의 나? 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실 거예요. 그죠? 지금 당장 현재를 살아가는 것도 벅차서 그 미래를 생각하라는 말이 너무 생뚱맞다고 느낄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에 쫓겨서 그냥 늘 살던 대로 살면서 미래를 꿈꾸는 것도 잊고 살아가게 되죠. 또 하던 것만 하다 보니 이 새로운 도전이 너무 두려워지고 난 그런 거 못해 라면서 스스로를 제한하게 되고 점점 할 수 있는 게 없어집니다. 이 책에서는 미래의 나를 크게 상상하고 현재의 우선순위를 정하라는데 과연 나에게 성공적인 미래가 있을까 의심스럽기도 할 거예요. 미래 그래 알겠는데 나도 변하고 싶은데 두렵고 자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퓨처 셀프부터 읽지 마세요. 이 책부터 읽으세요.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최고의 변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입니다. 저는 이 책을 2022년에 처음 만났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사실 이 책은 출간했을 때도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제가 이 책을 읽었던 이유는 바로 MBTI 때문이었는데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MBTI가 이제 막 나오면서 굉장히 핫했고 사람들은 점점 이 MBTI에 자기 자신을 가두기 시작했어요. 난 I라서 사람들 앞에서 그런 거 못해. 나는 P라서 막 계획하고 그런 거 못해.
혹시 이런 말 많이 쓰고 계시진 않나요? MBTI를 통해서 나의 성향을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장점은 살려야 되는데 사람들은 점점 합리화의 수단으로 MBTI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성격이 안 맞으니까 안 해도 됨. 이렇게 말이죠. 그러던 차에 제가 이 책을 알게 됐고 이 문장이 바로 이 책을 결제하게 만들었습니다. 성격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하는 것이다. 언제까지 타고난 성격 탓만 하는 투덜이로 살 것인가? 우리가 미래의 나를 크게 꿈꾸려면 말 그대로 큰 목표가 필요한데 지금처럼 살던 대로 살면서 성격에 갇혀있는 상태로는 큰 목표를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난 못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이 책은 다방면으로 그 못한다는 생각을 완전히 깨부셔줍니다. 목표에서 성격이 나와야지 성격에서 목표가 나와서는 안 된다. 아직도 성격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정하고 계신다면 진짜 큰일 납니다. 스스로를 가두지 마세요. 여러분은 진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동안 못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내가 원하는 삶에 필요하다면 그걸 목표로 잡을 수 있어야 하고 기꺼이 나의 성격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퓨처 셀프보다 사실 이 책이 정말 좋았는데요. 이 책 덕분에 진짜 큰 용기로 많은 것에 도전했고 힘들었던 과거를 청산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갇혀 살고 있어요. 저도 그랬고요. 누구나 크고 작은 트라우마를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트라우마 때문에 관련된 일은 못한다고 말해버리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과거는 단순히 나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일어난 일이다. 이 책에 정말 많이 나온 말인데요. 생각해보면 과거에 있었던 정말 힘들었던 일들이 지나보니까 별게 아닌 게 되거나 오히려 그 덕분에 상황이 더 좋아지기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힘들었던 것만 기억을 하죠. 그리고 극복해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난 진짜 운도 없다.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일은 계속 트라우마로 남아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 덕분에 내가 변화할 수 있다면 그 일은 더 이상 트라우마가 아닌 게 되는 거죠. 이 책에 진짜 멋진 구절이 있는데요. 나는 신발이 없어서 울었다. 발이 없는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 신발이 없어서 울었던 힘든 과거가 발이 없는 사람을 만나고 나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당신의 트라우마를 계속 트라우마로 남겨두지 마세요. 트라우마에 갇혀 난 이런 거 못해 저런 거 못해라며 스스로 한계를 두지 마세요.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자기 스스로 한계를 두지 않고 진짜 원하는 목표를 가졌을 때 최고의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핵심 내용이에요. 퓨처 셀프에서는 미래 관점에서 목표의 중요성을 얘기했다면 최고의 변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서는 미래의 목표를 크게 잡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목표를 잡는 게 아직 어렵다면 꼭 이 책을 먼저 읽어보세요. 그리고 큰 퓨처 셀프를 만드시길 바랍니다.